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이제껏 우리가 배웠던 이론들을 토대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접근 방법, 이렇게 접근해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하는 부분을 한번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죠. 그거는 이제 2학기 때 이러한 기본적인 체계를 토대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도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히 그 문제가 의도하는 바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고 많은 문제를 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히 이게 왜 이런 답을 요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면서 풀어보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국가고시 문제를 풀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옳지 않은 것은 부정형 문제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려면은 뭡니까? 내용을 다 알아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능력을 좀 키우려고 나중에 저희가 연습을 위해서 K형 조합형 문제도 낼 겁니다. 물론 국가고시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자, 어쨌든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뭘 보여준 거냐면 지금 영상을 보여주고 있죠. 영상 지금 딱 봤더니 이게 무슨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영상이에요? 물이 어둡게 보이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봤더니 펫이 밝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영상입니까? 물이 어둡게 보이고 펫이 밝게 보이면 이거는 T1 강조 영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자, T1 강조 영상. 자, T1 강조 영상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렇게 어떤 종축자기와의 회복에 대한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T1 강조 영상이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 fat, gray matter, water를 제가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오는 거의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63%까지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T1, E1 시간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63%까지 도달하는 친구가 누가 제일 빠르냐, 요 라인을 보면 이게 fat이었던 거고, 요게 gray matter, 요게 이제 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63%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얘가 여기 있을 때 얘는 여기 있는 거고 얘는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올라오는 거에 종축에 대한 회복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대조도로 표현한 것이 바로 T1 강조 영상이다. 자, 그래서 1번 종이완의 차이를 대조도로 나타내었다.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해부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영상이다. 자, 3번 스핀 이완이다. 4번 짧은 에코타임 T를 사용한다. 5번 지방은 물보다 회복이 빠르다.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종이완의 차이를 대조도로 나타내었다. 자, 맞죠?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대한 이완이 종이완이라고 했는데 그 올라오는 거에 대한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다? T1 강조 영상이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해부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영상이다. 제가 T1 강조 영상은 뭐를 본다고 했어요? 바로 아나토미컬한 부분을 본다고 했죠. 아나토미. T2 강조 영상은 병리학적인 리전을 보려고 하는 영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뭐 T1에서는 병변을 못 보느냐? 그렇지는 않죠. 근데 T1은 아나토믹한 이미지를 보기에 최적화되어 있고 T2를 찍으면 그럼 아나토미를 못 보느냐? 아니죠. 하지만 리전이 더 최적화되어 있다. 얘가 CNR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CNR은 뭡니까? SNR과 SNR이 인접한 부분에 얘네들의 어떤 밝기의 비교가 CNR인 거죠. SNR은 뭡니까? 신호 대 잡음비가 SNR이죠. 그래서 요 SNR, 두 인접해 있는 어떤 구조물의 차이를 잘 보는 게 CNR이죠. 그럼 요 차이를 잘 본다는 것은 뭡니까? 정상 조직과 병변 조직을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 CNR이 높은 게 바로 T2 강조 영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부학적 정보를 잘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T1 강조 영상이다. 바로 2번도 맞는 답입니다.
자, 스핀 이완이다. 자, 스핀. 자, 스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핀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체에 있는 프로톤들을 스핀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MRI 통이 있으면, 요 MRI 통을 갖다가 우리가 외부 자기장이라고 했죠. 외부 자기장. 근데 우리 인체가 여기에 누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때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프로톤들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스핀이라고 했고, 얘네들은 하나의 자석이라고 했죠. 이러한 자석들, 우리 인체에 있는 그 수소 원자의 자석들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국소 자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아래 펄스를 맞으면 같이 이렇게 인페이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아래 펄스를 끊으면 그때부터 탈위상 된다고 했죠. 그때 탈위상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네들끼리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더라. 스핀 인터랙션을 하더라. 그래서 얘들이 횡축으로 퍼지려고 하더라. 얘네들이 스핀 인터랙션을 하는 것은 T2 이완에 관여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탈위상하면서. 하지만 종축 자기화로의 이 회복은 스핀 인터랙션에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에너지를 다른 주위에 있는 분자나 원자로 잘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니까 얘는 스핀 격자 이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짧은 에코 타임을 사용한다. 자, T1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물과 이렇게 팻과 물이 있다고 한다면 요게 차이가 가장 큰 거죠. 요 가장 큰 차이의 태도를 봤더니 약 500ms 정도 되더라. 요게 바로 뭐다? 짧은 TR이다. 우리가 쇼 TR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000ms 이하를 쇼 TR이라고 하죠. 1000ms 이상을 롱 T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대한 차이를 제일 많이 볼 수 있었던 게 여기인데 여기에 TR은 약 500ms로 짧더라. 그래서 짧은 TR과 T2는 뭐였습니까? 횡축으로 퍼지는 거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T2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T1 강조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뭡니까? 얘네들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기 위해서 TR을 짧게 주고 T2를 길게 하는 건 얘네들의 퍼짐에 대한 차이를 크게 보는 거잖아요. 얘네들에 대한 차이를 적게 봐야 되잖아요. 퍼짐이 적을 때의 차이를 봐야 되니까 T1에서는 T2에 대한 차이를 최소화하고 T1에 대한 차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T2를 짧게 줘야 된다. T2를 짧게 줘서 얘네들의 차이를 작게 하고 그리고 TR을 짧게 해서 얘네들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줘야 된다. 반대로 우리가 T2 강조 영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얘네들의 차이가 적게 나는 롱 TR을 줘가지고 얘네들의 차이가 적게 나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퍼지는 거에 대한 차이를 극명하기 위해서 T를 길게 줘야지 뭡니까? T2 강조 영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짧은 에코타임을 사용한다라는 말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방은 물보다 회복이 빠르다. 그렇죠. 지방이 밝게 보이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렇게 빨리 올라와서 다음 아래 펄스를 맞으면 내려가서 신호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스핀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뭡니까? 릴렉싱 타임이 짧은 친구들이 더 밝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방을 물보다 회복이 빠르다. 다 맞는 거죠. 답이 맞지 않은 것.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T2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이거 무슨 이미지입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자, 물을 딱 보니까 T1 이미지인 것 같죠? 자,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짧은 TR을 사용한다. 병약적 정보를 잘 관찰할 수 있다. 스핀 격자 이완이다. 짧은 T를 사용한다. 물은 지방에 비해 어둡게 나타난다. 자, 만약에 이게 T1이라고 한다면 자, 짧은 TR 맞죠? 병약적 정보 틀렸죠? 얘는 T2죠. 스핀 격자 이완 T1 맞죠? 그 다음에 짧은 T 그렇죠? T1 맞죠? 물은 지방에 비해 어둡게 나타난다. 물이 지금 어둡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T1에 대한 설명. 얘도 T1에 대한 설명. 다음 몇 번입니까? 2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르셨을 겁니다. 그렇죠? 골랐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은 자, 물을 딱 보고 T1이다 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았죠. 이거는 플레어라는 영상입니다. 플레어는 뭐의 약자냐면 플루이드 하면 뭡니까? 액체죠. 어테뉴에이션 뭐냐면 감쇄예요. 그 다음에 인버전 리커버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물을 감쇄하는
인버전 리커버리 시퀀스가 바로 플레어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하고 뭐를? T1하고 플레어를 죄송합니다. 플레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T1하고 플레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T1과 플레어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초 해야 될 건 뭐냐면 T1과 T2를 구분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T1이라고 판명이 났으면 또 하나 뭐 플레어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요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자, 키포인트. 자, T1과 T2를 구분하는 가장 그 기본 물질, 구분 물질은 뭡니까?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들. 물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T1과 T2를 구분하는 물질은. 자, 어떤 게 T1입니까? 좌측의 영상에 있는 것이 T1이고, 이게 T2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물은 어둡게 보이고, 여기서 물은 밝게 보이죠. 자, T1에서 물은 어둡게 보이고, T2에서 물은 밝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방으로 한번 볼게요. 자, 지방. 밝게 보이죠. 얘 지방. 밝게 보이죠. 자, 제가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컨벤셔널한 스핀 에코로 검사를 하게 되면 요 T2 시퀀스 또한 뭘로 보인다? 지방이 어둡게 보입니다. 왜냐면 지방은 T2 디케이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지방이 어둡게 보일 수 없어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방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지방이 이렇게 디케이를 하면 물은 이렇게 디케이를 하는 거죠. 얘가 팻이고 얘가 워터면. 그런데 지방이 밝게 보인다는 건 뭐냐면 지방의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어떤 이유든 간에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뭐를 이용하면? T2를 찍었더니, 근데 T2는 요즘에 뭘로 찍냐면 바로 패스트 스핀 에코를 찍는다는 거예요. 아, 원래 컨벤셔널 스핀 에코를 찍으면 지방은 이렇게 디케이를 하지만 패스트 스핀 에코를 찍으면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죠. 어쨌거나 우리는 고속 영상 기법. 자, 그러면 T2에서는 왜 고속 영상 기법을 쓰느냐? 우리가 스캔 타임 구하는 공식이 뭐였습니까?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스캔 타임은 TR 곱하기 페이지 엔코딩 수 곱하기 넥스였죠. 넥스입니다. 그러면 스캔 타임에 뭐가 관여합니까? 요 TR이라는 친구가 관여를 하죠. 근데 T2는 TRT가 길어요, 짧아요? 얘는 long T를 쓰죠. T2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TR이 스캔 타임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T2를 갖다 컨벤셔널하게 찍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패스 스핀 에코 기법을 쓴다. 요건 이제 저희가 펄스 시퀀스를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고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T2 시퀀스를 쓰다 보니까 요 시퀀스의 특징에 따라서 뭐다? 팻이 밝게 보이는. 따라서 우리는 팻을 갖다가 구분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물로 T1과 T2를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1과 T2를 구분하는 기준 물질이 나오면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뭐를 찾아라? 물을 찾아라. 지금 여기는 CSF였죠. 만약에 우리가 뭐 익스트리미티, 예를 들어서 골반 영상이 이렇게 나왔다. 다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골반 영상이 나왔다. 그럼 뭘 찾아야 됩니까? 블레더를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그냥 뭐 익스트리미티, 뭐 니 영상이 나왔다. 뭐 그렇게 구분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그러면 리전 같은 걸 보여줘요. 리전이 시스틱한 리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어둡게 보이는지 밝게 보이는지 물을 기준으로 T1과 T2를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T1과 뭐를 또 구분해야 된다? 바로 T1과 플레어를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뭡니까? 얘는 지금 T1이고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레어 이미지죠. 플레어. 물론 임상에 있는 분들은 이게 T1인지 플레어인지 느낌상으로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익숙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T1과 플레어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분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뭐냐? 화이트 매터와 그레이 매터를 보면 됩니다. 자, 요 안쪽에 있는 게 이렇게 화이트 매터고, 그죠? 요 바깥쪽에 있는 게 그레이 매터죠. 여기 화이트 매터고 그레이 매터입니다. 자, 보면은 이거로서는 화이트 매터가 어떻게 보여요? 이 화이트 매터가 하이 시그널로 보이죠. 하이 시그널로 보입니다. 그레이 매터는 로우 시그널로 보이죠. 그죠? 자,
얘도 지금 플레어가 인버전 리커버리가 잘 안 맞아서 그런데 얘는 봅시다. 요 안에 있는 요 화이트 메타가 어떻게 보니까 얘는 로우 시그널로 보이죠. 오히려 바깥에 있는 그레이 메타가 하이 시그널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조도로 여러분들이 플레어를 찾아내면 된다. 물론 이미지만 있을 때는 그렇고 나중에 이제 인버전 리커버리 배울 때 보여드리겠지만 얘네들은 TR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인버전 타임이 포함이 돼요. 인버전 타임. 인버전 타임이 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인버전 타임이 TR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플레어를 찍으면 TR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TI 타임이 만약에 2500ms다 이렇게 뭐 규정이 됩니다. 이것만 보고서도 우리가 플레어다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영상만이 주어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빨리 뭘 해야 된다. 이게 T1인지 플레어인지 화이트 매터와 그레이 매터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센스를 키우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잘 몰랐을 때 지문을 봤는데 갑자기 인버전 리커버리에 대한 지문이 나와요. 그러면 얘가 T1이 아니라 인버전 리커버리라는 것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보고서도 센스 있는 사람들은 빨리 답에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T1과 T2를 구분하는 기준 물질은 반드시 물이어야 되고 그렇게 물로 구분이 됐으면 T1과 플레어를 구분해야 되는데 T1과 플레어는 뭘로 구분한다? 화이트 매터와 그레이 매터의 차이로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하자면 구분할 수 있다. 혹은 다른 것 같은 부수적인 정보들 TI 탐이라든지 이런 TR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T1이지만 얘는 T2 플레어예요. T2 플레어. T2 플레어가 뭐냐? T2를 찍으면 물이 밝게 보이는데 거기서 물 신호를 제공한 영상이 바로 T2 플레어입니다. 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T1 플레어도 있습니다. T1 플레어를 왜 하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얘는 물을 밝게 보이는 T2 영상에서 물만을 제거한 영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는 완전히 근본 자체가 틀린 거죠. 얘는 T1 베이스인 거고 얘는 T2 베이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다음은 자기국면 영상의 뇌횡단면 영상이다. 올바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딱 봤더니 물 신호가 어떻습니까? 하이 시그널로 지금 보이고 있죠. 물 신호가. 자, T1 강조 영상이다.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접근이 되시죠. T1 강조 영상이다. 아니죠. 얘는 T2죠. T2. 물이 밝게 보이니까. 주로 회복적 구조물을 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회복적 구조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T1이라고 했죠. 그죠? 자, 비교적 짧은 TRT를 사용한다. 이건 뭐였습니까? TRT를 짧게 둔다는 거는 얘네들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려고 하는 T1 강조 영상이었고, 그리고 횡축으로 퍼지는 거에 대한 차이도 최소화하면서 올라오는 거에 대한 차이를 최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뭐였다? T1에 대한 설명이다. 스핀 격자, 올라오면서 주위에 있는 분자한테 에너지를 줘야 되니까 얘도 T1에 대한 설명이었다. 패스 스핀에 꼭 영상 기법을 사용한다.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T2라고 했죠. 왜? T2는 TR이 길기 때문에 TR은 뭐에 속한다? 바로 스캔 타임의 공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T2를 검사할 때는 고속 영상 기법을 사용한다. 패스 스핀 에코를 사용한다. 라고 했죠. 그러면 올바른 것은 몇 번입니까? T1 강조 영상 아니죠. 그리고 얘도 아니고 답은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1과 T2를 구분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영상을 풀어보세요. 자, 다음 영상은 자기육명 영상의 브레인 액슈얼 영상이다. 올바른 것은 자, 물을 봅시다. 물을 봤더니 물이 어떻게 보입니까? 밝게 보입니다. 밝게 보여요. 자, 우리가 기준 물질은 반드시 뭐여야 됐다? 물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이 밝게 보이니까 우리는 뭘로 알고 있냐? 바로 T2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T2로 알고 한번 풀어볼까요? 공명 주파수는 플립 앵글이 60도이다. 자, 플립 앵글 제가 안 가르쳐 드렸죠. 요 플립 앵글도 뒤에서 제가 나중에 파라미터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립 앵글은 여기에 있는 간단히 설명하면 종축자기화를 횡축자기화로 넘길 수 있는 RF 펄스의 파워를 나타냅니다. 파워. 혹은 듀레이션을 나타냅니다. 듀레이션. 지속시간. 자, 이게 뭔 뜻인지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T2 어떻게 찍습니까? 90도, 180도, 패스 스핀 에코니까 뭐 이런 식으로 찍습니다. 그때 공명 주파수는 90도이다. 얘는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지금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간에 얘는 틀린 얘기입니다. 자, 해박적인 영상을 관찰하기 영상이다. 이건 T1에 대한 설명이었죠. 스핀 격자 이완이다. 얘도 T1에 대한 설명이었죠. 종축자 기회 회복 T1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럼 다 몇 번입니까? 180도 퍼스를 인가에 획득하였다. 그렇죠? 180도를 인가에서 획득했죠. 답은 5번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쵸? 얘도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자, 아까 T1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T1에서는 얘가 T1이냐 T2냐를 골랐으면 T1과 플레어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T2를 골랐다고 한다면 T2도 그냥 T2를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하고 우리가 구분을 줘야 되냐? 바로 그레디언트 시퀀스하고 구분을 줘야 됩니다. 그레디언트 시퀀스. 자, 제가 펄스 시퀀스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더라도 그레디언트 시퀀스에서 살짝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극명하게 구분이 되죠. 얘가 지금 그레디언트 시퀀스라는 친구예요. 여기 보면은 얘는 T2고요. 물이 밝게 보이죠. 얘는 T2보다 물이 밝진 않습니다. 그리고 T2를 찍으면 이 T2는 팻이 밝게 보이죠. 그레디언트 시퀀스는 어떻습니까? 팻이 어둡게 보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면은 극명하게 T2와 그레디언트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레디언트 시퀀스만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다 뭘로 오인을 하냐면 T2로 생각을 하더라. 왜? 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더라. 아니 그러면은 기준 물질은 물이라며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잠깐 말씀드렸죠. T1과 T2를 구분할 때만 물로 구분을 하고, T1이라고 판명이 나면 플레어하고 화이트 매터와 그레이 매터로 구분을 하고, T2라고 판명이 났을 때는 바깥에 있는 팻을 보세요. 팻을 봤더니 밝게 보이느냐 어둡게 보이느냐로 여러분들을 뭘로 볼 수 있느냐? T2와 그레디언트를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레디언트에서는 팻이 어둡게 보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임상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면 이게 그레디언트인 줄 알아요.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학생 신분으로서 이런 영상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T2인지 그레디언트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이게 영상을 많이 봐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구분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퀀스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나중으로 미뤄두기로 하더라도 그럼 이걸 왜 찍냐?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이렇게 T2 영상이 있는데 이렇게 흐리멍텅한, 지금 보면은 상당히 구조물이 흐리멍텅하게 보이죠. 여기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이런 블러링이 되게 심하고 레졸루션이 떨어지는 이런 흐리멍텅한 이미지를 왜 검사하느냐? 금속이 있어요. 이렇게. 자, 지금 어떤 게 금속에 대한 왜곡이 제일 많습니까? 이게 제일 많죠. 그 다음, 얘는 거의 못을 거의 표현했네요. 자, 여기 여러 개의 시퀀스가 있습니다. 자, 이 시퀀스 중에서 어떤 게 이거고 어떤 게 이걸까요? 자, 이게 EPI 시퀀스라는 겁니다. 자, 요거 나중에 설명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스피네코, 펠스피네코의 순서입니다. 그랬다는 거는 뭐냐면, 그레디언트 시퀀스도 상당히 왜곡이 심한 시퀀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MRI로 검사하지 않는 부위가 있어요. 어떤 부위를 검사하지 않냐면 바로 이러한 폐 검사하지 않습니다. 렁은 MRI로 검사하지 않고 또 뭘 검사하지 않습니까? 인테스틴. 이게 뭐예요? 장이죠, 장. 장 검사하고 이 폐 검사는 MRI를, 물론 렉튬 검사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요 직장, 요 렉튬 검사까지는 MRI를 할 수 있지만 스몰 바울하고 라지 바울은 검사를 못 해요. 왜 그러냐? 여기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에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MRI는 아까 금속도 보여드렸죠. 금속에 상당히 취약하고 그 다음에 뭐에 취약하다? 공기에 상당히 취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MRI 검사할 때, 브레인 검사할 때 특히나 자석 틀니 같은 걸 갖고 계신 분들은 검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금속 성분, 금속 함량에 따라서, 자성의 세기에 따라서 훨씬 더 아티팩트가 심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MRI에서는 바로 이 철 성분과 금속 성분이 있으면 검사가 안 됩니다. 시그널 드롭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브레인에 이렇게 헤머로디가 생겼어요. 이거 지금 CT 영상이죠. 헤머로디가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CT 넘버 값이 올라가니까 밝게 보이는 거죠, 여기가. 자, 여기가 헤머로지가 왔어요, 지금. 자, 이 헤머로지. 자, 요 성분을 보면, 자, 여기 우리가 헤머로지는 뭐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까? 바로 이 출혈이죠, 출혈. 헤머로지가 출혈입니다. 뭐 여러 가지 헤머로지 방식이 있지만 그건 설명드리지 않고 어쨌든 간에 여기에 출혈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체에 있는 혈액 속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바로 철 성분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혈액에는 혈액이 철 성분 때문에 이렇게 붉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인체 브레인에서 뇌출혈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출혈이 있는 부위에 뭐가 모인 거예요? 철 성분이 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MRI를 찍으면 뭐에 취약하다고요? 철에 취약하다. 그럼 여기가 뭘로 나오는 거예요? 아티팩트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티팩트가 심한 시퀀스가 뭐였어요? 아까 그레디언트 시퀀스였죠. 아니, 그러면 그레디언트 시퀀스는 아티팩트가 심한데 왜 검사하느냐? 그레디언트를 찍으면 이렇게 아티팩트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 뭔지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레디언트 시퀀스를 찍으면 철 성분을 잘 표현을 못하게 되고 철 성분이 포함된 혈액을 뭘로 표현하는구나? 아티팩트로 표현하는구나. 아티팩트로 표현해서 뭘 감별한 겁니까? 바로 헤머로지를 감별한 거죠. 아, 그레디언트 시퀀스는 오히려 잘 나오지 않는 철 성분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아티팩트를 이용해서 우리 브레인의 헤머로지를 감별할 때 쓰이는 시퀀스가 뭐다? 바로 그레디언트 시퀀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보이시죠? 이거는 지금 헤머로지가 보이는 거예요. 멀티플 헤머로지가 보이고 이거 되게 심하죠. 이분 아마 원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브레인에 어떠한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나 모르겠지만 DAI 있었죠. 디퓨즈 액셔널 인저리. 그래서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게 되면은 미만 속 축삭 소상이 생기게 되고 그럴 때 이러한 헤머로지가 동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은 멀티플 헤머로지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티팩트를 이용해서 헤머로지를 감별하는 그러한 시퀀스가 뭐다? 바로 그레디언트 시퀀스다. 얼핏 보면 T2처럼 보이지만 얘는 반드시 뭘로 구분해야 된다? 바로 그레디언트를 구분해야 된다. 바로 펫을 보고 구분하면 된다. 그래서 자기 자와율을 이용해서 뇌출혈 감별. 자기 자와율, 서브세티가 뭡니까? 자기장 안에 들었을 때 이런 에어나 철 성분들이 시그널 드롭이 생기는 현상을 우리가 자기 자와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티팩트를 이용해서 뇌출혈을 감별하는 시퀀스다. 그래서 이렇게 T2하고 정확히 구분이 되죠.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레디언트만 보여주면 잘 모르겠죠. 하지만 같이 보여주면 레졸루션에 극명한 차이가 난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보면 여기 안구, 여기 지금 사이너스 있는 쪽이 완전히 일그러지죠. 지금 영상에. 여기 마스토이드 에어셀 있는 부분도 막 일그러져요. 왜? 에어가 있는 부분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티팩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에어라든지 철 성분에 민감한 시퀀스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시퀀스 파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T1과 T1과 T2를 구분을 하고 T1과 T2가 구분이 됐으면 T1과 플레어를 구분하고 그리고 T2를 구분이 되었으면 T2와 그레디언트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기준으로 T1과 T2를 구분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T1과 플레어, 그 다음에 T2와 그레디언트를 반드시 구분을 해야지만이 문제에 더 정확히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